지지예요. 지지. 자축인묘 진사함이 신유술에. 자, 천간도 그렇고 지지도 그렇고 모든 거는 음양오행이다. 그래서 양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자축인묘 진사함이 신유술에 이렇게 했지만 양음으로 딱 이해를 해서 내가 처음에는 이게 해야 돼. 뭐 헷갈려 이게 뭐 특히 이제 사오미 같은 경우 사오 이게 뭐 어느 게 하는 거 이게 좀 헷갈려요 사실 처음에는. 그리고 진술축 및 토가 이게 양음인지 헷갈려요 처음에는. 네 개나 있으니까 진, 미, 술, 축이 토예요. 이 지지는 천간은 목화토금 저렇게 쪼란히 있는데 지지는 막 섞여져 있어가지고 조금 헷갈려요. 자, 잘 보시죠. 원래는 왜 지지가 자축인묘 진사함의 신유술을 갖는가? 자, 일단은 목화토금수로 보시면 이게 인묘가 원래 목이에요. 원래가 아니라 실제로도 사오가 화예요. 신유가 금이에요. 그리고 요 놈이 떨어졌어요. 이게 수예요. 이 두 놈이. 그럼 나머지가 토예요. 이거 어이씨 무지개 헷갈리게 말이야 기분 나쁘게.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토란 말이지. 축진 미술 이게 지지가 이제 암기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데 왜 순수가 그러면 자축인묘 진사함의 신유술이냐? 천간은 목부터 시작했는데 자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이제 음력으로 양력 아닙니다. 음력으로 월로 보면 이게 1월 인이 원래 1월이에요. 1월, 2월, 3월, 4월, 5월, 7, 8, 9, 10, 11, 10이에요. 이렇게. 기분 나쁘죠. 얘부터 1호를 해야 되는데 더 헷갈리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됐냐면 그런데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시간은 저 음력이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저 음력인가요? 음력이죠. 음력이요. 약간 헷갈렸는데 네. 음력이죠. 음력이에요. 음력. 그런데 시간은 자 동경씨 빼고 그냥 시간은 얘가 자시 아시죠? 밤 12시 24시 얘가 시간은 11시에서 1시란 말이죠. 그죠? 이게 이제 3시까지 5시 7시 9시 11시 1시 3시 5시 7시 9시 11시예요. 이게 이렇게. 응? 그런데 시간은 자축인묘 진사함의 신유술로 가가지고 순서가 맞는데 왜 다른 기분 나쁘게 이게 1월이 아니고 이렇게 되냐 이거지. 헷갈리게. 아주 옛날에는요 한 해의 시작이 동지를 따졌어요. 동지. 그게 거의 이제 음력 11월쯤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또 와서 바뀐 거예요. 지금의 요때로 이게. 그러면 한 해의 변화, 우리가 띠가 바뀌는 게 언제다? 입춘. 잘 아시네. 입춘에 띠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양력으로 입춘이 며칠이다? 보통 2월 3일 또는 4일이 입춘이에요. 그러니까 1월 15일에 태어난 애들 헷갈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응? 자기는 무슨 띠다? 올해 만약에 1월 15일에 태어났으면 난 쥐띠인 줄 알아. 올해 쥐띠니까. 근데 작년에는 뭐예요? 작년에는 돼지띠였잖아요. 근데 얘는 돼지띠요. 응? 그러니까 난 쥐띠인데 이렇게만 돼있죠. 근데 더 헷갈리는 놈들은 우리가 한 해가 바뀌는 거, 띠가 바뀌는 걸 음력설로 알잖아요. 구정으로. 만약에 구정이 1월 이제 20일이었어. 이게 구정이었어. 설날. 그러니까 이제 1월 22일 태어난 놈은 나는 음력설도 지났으니까 이제 완벽한 쥐띠야. 이렇게 많이들 착각을 해요. 하지만 아직도 입춘이 안 지나서 아직도 너는 돼지띠다. 이걸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명리학하는 사람은 딱 입춘 때 폼을 잡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한 해가 바뀐 거다. 예를 들면 내년이 자축 소띠가 된 거다. 무슨 소리예요? 음력설이 지난 지 언젠데. 또는 아직 음력설이 안 지났는데 무슨 소리예요?
원래 띠는 입춘 때 바뀌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어떻게 하세요? 특히 여자분들이 젊은 여자분들이 이러고 어유 이게 동양의 죄가 많이 유식하게 되는 거죠. 저도 가끔 단톡방에 드디어 한 해가 바뀌었어, 띠가 바뀌었습니다. 이러고 무슨 소리예요? 형님 뭐 띠는 그럼 언제 바뀌는 거예요? 음력설 아니었으면 이런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이미 한 해의 시작이 바뀌는 거예요. 1월이다. 우리가 자축임의 진사의 신유수라랑 공부할 때는 얘가 1월 같지만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인묘진사오미 신유술의 자축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야 인묘, 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 축 이러면 공부하기 좀 편한데 어쨌든 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자축임의 진사오미 신유술 했으니 뭐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지지가 사실은 천간보다 공부할 게 더 많이 복잡해요, 사실 여러 가지. 자, 이게 이제 지지예요, 이게 지지. 이렇게 돼서 이제 목, 화, 금, 수. 토는 음량을 진술충미라고 아예 좀 외워둬야 돼요. 진술충미. 진, 술, 추, 미. 얘가 양, 얘가 음이다. 진술충미. 얘네끼리 충하고 얘네끼리 충하겠다. 아니 꼭 내가 양음을 쓸 때 이거를 플러스로 쓰더라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자꾸 왜 그러지? 이렇게 얘네끼리 충하고 얘네끼리 충한다. 진술충미를 잘 외워야 된다. 이 토의 역할은 자 이제 드디어 천간에서의 봄, 여름, 가을은 의미가 없는 거고 이게 진짜 계절이에요. 여기서 여기가 이게 이제 목이 사실 봄이에요. 하지만 아직 겨울의 기운이 있죠. 음력 1월이 춥지 뭐 마르기 봄이지 뭐 겨울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건 미래를 보고 진행을 하죠. 봄의 기운으로 진행한다. 왜 그러냐면 이 인목에 병화라는 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속은 이미 불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땅속은. 그래서 봄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 사오는 이게 이제 여름이다. 여름. 이게 이제 가을. 이게 진짜 계절이에요. 지지가. 월이니까 이게. 그리고 해 겨울이다 이게. 겨울. 그러면 토는 뭐냐? 환절기예요. 자, 인묘진도 사실은 봄까지 들어가요. 이게 봄까지 얘도. 인묘진이 봄이에요. 이렇게 세 개가. 사오미 이 세 개가 미도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미가 토지만 사주풀이할 때는 불로 봐야 돼. 아직도 화기가 있어. 이게 음력 6월이면 10월이에요. 제일 더울 때 어떻게 보면. 그럼 미 속에 불이 있어요. 불이. 자, 미는 여름이에요. 이게 양력 7월 뭐 화순이래요. 신유술 요게 가을이다. 술까지가. 해자축 요 놈이 겨울이다. 이 축이 겨울이에요. 원래는 해는 아직 춥질 않아. 자축이 진짜 겨울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자축이 맺은 점이 신유수레를 했지만 인묘, 사오, 신유, 해자가 물이지만 목과 토금수지만 인묘진 이 한 세트야 이제 이게 인묘진 한 세트. 이 인묘진 한 세트가 같이 논다. 이렇게 합을 이루어요. 우리는 같은 동네 인묘진. 이걸 방합이라고 그래요. 같은 방향으로 합을 이룬다. 같은 가족이야. 봄의 가족. 인묘진이. 그래서 이 진이 이 토는 말이에요. 지지의 토는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이래. 어쩔 때는 얘가 지금 이렇게 묶일 때 목이야 목. 진이 토지만 다 이렇게 묶일 때는 물이 된다. 그러니까 일단 토는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 항상 유념해 두고 일단 인묘진이 한 식구다. 봄의 식구. 사오미가 여름의 식구. 신유술이 가을의 식구. 해자축이 겨울의 식구다. 그래서
이 사주에 인묘가 있어도 목이 있지만 묘진이 있어도 얘가 목으로 껴겨 들어간다니까. 또 인진이 있어도 목의 흐름으로 목으로 막 돼. 이게 이제 방합인데 이 삼합이 세 가지의 글자가 합을 하는 걸 삼합이라고 하는데 방합이 있고 삼합이 있어요. 삼합이지만 이 합이 이 방합인데 이게 세 개가 묶일 때 합인데 세 개 중에 두 개만 있으면 반합이라고 그래. 반합. 반만 합했다. 그러면 인하고 진이 있어도 목이다. 묘진이 있어도 목이고. 그러면 옴이 있으면 불이에요. 얘도 불로 바뀌어. 서음이가 있으면 당연히 불로 바뀌지만 옴이나 삼이가 있어도 반만 합해서 불로 바뀐다. 그 다음에 유술도 금으로 되고 신술도 금으로 되고 자축도 물로 되고 회축도 수가 되고 이게 지지의 삼합이다. 삼합, 방합이다. 방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지가. 자, 그리고 굉장히 할 게 많죠. 지지가.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볼까요? 이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이제 띠죠. 띠. 동물. 이제 동물이 그냥 우리가 띠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물의 형상을 알아야 이제 그 사주풀이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쥐죠. 자가 축이 뭐죠? 축, 소. 이는 호랑이, 범. 묘는 토끼, 토끼. 쥐는 용, 용. 사는 뱀, 뱀. 오는 말, 말. 미는 양, 양. 시는 원숭이, 원숭이. 유는 닭. 닭, 술은 개. 개. 잘하시네. 그치. 잘하시네. 이 약간 초상급이네. 자, 이제 이 띠를 알아야 돼요. 어? 습성. 자가 있다. 그치? 쥐띠다. 쥐띠는 겨울이잖아요. 그리고 밤이잖아. 어둡잖아요. 어둡고. 침침하고 음침하지만 또 하나는 다산을 뜻해요. 다산. 쥐는 다산. 글자에 자가 있다. 도왔어. 좀 이따 이제 다산을 뜻한다. 다산이 되려면 뭐 어떻다? 남녀간에 교접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가 많다. 약간의 그런 섹스어필한 그런 기질도 있다. 음란성이 있을 수 있다. 또 물이라는 게 이제 그런 정액, 난자 뭐 이런 거이기 때문에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 자, 축은 소. 이것도 겨울이에요. 축축해요. 한글로도 우리가 이제 사주 풀이할 때 그 한문이지만 한글하고도 유사한 게 많아요. 축은 땅이잖아, 통. 하지만 축축한 땅이다. 왜? 물의 기운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 쉽죠? 축축한 땅이다. 축축해 그냥. 근데 소는 뭐다? 어떻다 성향이? 소의 성향. 착하다. 그리고 우직하다. 그렇죠. 우직하다. 나쁜 말은 고집이 센 거죠. 쇠고집이라 그러잖아요. 또 하나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일을 열심히 해. 소는 기본적으로 일하는 동물이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한편으로는 고집이 세다. 쇠고집이다.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해야 돼요. 사주를 풀 때도 항상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해야 된다. 그냥 푸는 게 아니에요. 간목.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진수축, 갑을, 병청, 물기, 기축이다. 기가 이제 토잖아요. 기도. 밥가는 소, 뭐 이렇게 된다면 기축이다. 이러면 소. 그 다음에 이는 호랑이다. 호랑이 뭐 잘 아니까 뭐 가만히 있지 못하죠. 야인성이거든. 새벽이니까 호랑이. 묘는 토끼라고 그랬죠. 자, 잘 보세요. 아까 현침살 한번 다시 한번. 위에 현침살 했죠. 자, 지지의 현침살은 뭐가 있을까요? 자, 취미신선 미신유술에 뾰족한 거. 이거 보고 하세요. 신, 여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거. 뾰족한 거 요거 신, 오. 그 다음에 묘도 뾰족해요. 그 다음에 미도 뾰족해요. 응? 이게 현침살이다.
글자를 가지고 살을 붙이는 거예요. 글자를 가지고 이 현침살이다. 자기 사주팔 때 현침살이 많다. 어? 그러면 현침살의 물상에 직업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침살은 뭐다? 바늘이다, 칼이다, 가위다. 현침살이 많으면 바늘을 많이 쓰거나 이런 사람들이 뭐다? 의사, 어? 간호사, 한의사, 군인, 총칼, 그 다음에 가위로 쓰자는 헤어 디자이너, 네일 아트 뭐 이런 그런 직업군이 있을 수 있다. 현침살 있어요? 네. 몇 개나 있죠? 한번 봐봐요. 여기다 한번 봐봐요. 이제. 3개. 오 그래요? 그 많다는 기준이 뭐예요? 일단 모든 건 3개 이상이면 많다고 봐야죠. 8개 중에 3개예요. 그건 많은 거죠. 2개 정도도 뭐 있는 거고. 여기도 봐봐. 하나, 둘, 3개나 있네. 이거를 나중에 이제 이게 하여튼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축은 호랑이고요. 자 그리고 글자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 이 글자가 말이에요. 좌우가 떨어진 게 없어요. 얘만 유일하게 좌우가 떨어져 있어요. 이 묘파성이라고 묘파성 당사주라고 있어요. 당사주 들어봤죠? 그 띠로 하는 거 옛날에서 어른들은 막 이 띠랑 저 띠랑은 뭐 잘 맞는다 막 이런 거 하는데 띠를 갖고 하는데 여기 떨어져 있잖아요. 이 묘파성이라 이 묘라는 것은 그래서 이별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 토끼잖아요. 토끼 이빨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앞니가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깨진다. 어? 이별수다. 어? 또는 여자들 같은 경우 묘가 있다 일주일은 마음의 문을 잘 열어준다. 다시 말하면 남자한테 잘 허용을 해준다. 그런 속성이 있어요. 하여튼 묘한 거예요. 그래서 묘령의 여자가 사망했다는 거 많이 들었죠. 묘한 거예요. 일주가 여자 일주에 묘가 꽃이잖아요. 간목이고. 그러니까 묘하다, 묘령이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을묘, 꽃이잖아요. 꽃과 꽃이잖아요. 이게 꽃밭이지. 뭐 을묘, 정묘, 기묘, 신묘. 자, 잘 보세요. 계묘. 이 보면은 기묘한 여자예요. 기묘해. 묘한 거야. 신묘해. 하여튼 이 미녀고 막 약간 묘한 거 이게 참 얇한 거예요. 이게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드라이한, 건조한 이런 속성보다는 그 묘령의 여자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매력적인 여자겠죠. 이거 도화살이거든요. 도화살이 있는 여자니까 매력 있는데 하여튼 기묘하고 일미 다 꽃이야 꽃. 이건 꽃. 불꽃이지 뭐 야화 뭐 불꽃 이런 거 이거는 밤의 꽃이니까 야화 뭐 신묘는 정같이 까칠하고 기묘는 뭐 들판의 꽃이가 하여튼 다 꽃이니까 얼마나 여자로서 매력적일까 묘한 거지. 하여튼 그런 특성이 있어요. 여자가 인이다 무서운 거지 뭐 그냥 매력이 아니라 호랑이니까. 여자가 토끼다 그러면 겁도 많고 남자들한테 이렇게 보고 보는 게 이렇게만 그렇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거고. 지는 용이지 변화무쌍하지 뭐 용. 변화무쌍하고 세죠. 진. 하지만 인묘진이 목이에요, 목. 자, 산은 뱀이다. 뜨겁다. 뱀 뜨거워. 여름이야. 뱀은 혀가 2개죠. 말을 2번 한다. 거짓말 잘하고 일구이연한다라는 속성도 있지만 뱀은 또 정력을 뜻하잖아요. 남자들한테. 근데 불이잖아, 불. 그러니까 불 같은 정력이죠. 뱀은 남자가 일주에 뱀사가 있다? 너 정력이 세겠네.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물상을 갖고 있다. 오는 말이죠, 말.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는 거야, 이게. 말도 뜨거우니까. 이 사주의 대부분의 살이고 뭐고 대부분 지지 갖고 이제 노는 게 많아요. 지지가 굉장히 이제. 근데 미는 양이잖아요. 이 양에 풀도 있잖아요. 양, 심진하지. 서미는 여름을 뜻한다.
신은 원숭이잖아요. 원숭이는 지혜를 뜻해요. 지혜. 오히려 호랑이나 사자보다 원숭이가 왕이요. 걔네들 싸우고 지혜를 갖고 왕이 되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만만치 않은 거. 원숭이를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여기서 센 동물이 인, 응? 사, 센 동물, 강한 동물, 인, 사, 뱀도 좀 세겠죠. 진, 세겠죠. 근데 신도 들어가, 신도. 사주가 인, 뭐, 진, 뭐, 사, 신. 이런 것들로 구성돼서 굉장히 강한, 이제 막 공권력, 막 그런, 이런 정치 권력,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신도 우습게 보면 안 돼. 원숭이라고 나약한 건 아니에요. 그 지혜를 갖고 써먹는 강한 동물이에요. 유는 닭이다. 닭. 시끄럽기도 하지만 뭐. 술은 개다. 개. 사주 일주에 술이 있다. 병술이다 등등 있으면 술은 개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 주인을 잘. 그렇죠. 주인을 집 지키는 집 굉장히 가정되고 집을 지킨다. 또 하나는 개코라 그러죠. 냄새를 잘 맡는다. 제가 병술일주야. 제가 병술일주. 아까 비염 얘기했죠. 제가 비염이 굉장히 수십 년을 다 있어가지고 근데 냄새를 잘 맡아. 난 이해가 안 돼. 왜 비염인데 왜 냄새 잘 맡지? 알고 보니까 개라 그래. 개. 이게. 진짜 그래요. 일주가 나니까 지금 사주팔자 일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일주. 세 번째 일지. 응? 알죠? 그거만 끝에 뭐를 모른다 그래. 그렇지. 세 번째. 이렇게 있으면 여기 나예요. 여기에 술이 있을 수는 없겠죠. 위에. 여기 술이 있으면 그렇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일주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제가 무슨 속성을 얘기할 때는 물론 여기 이런 데 있어도 그렇지만 일지에 그랬을 때 많이 그런 속성이 있다. 물론 이제 자 같은 경우가 딴 데 있어도 그러하지만 어쨌든 일지를 갖고 주로 이렇게 해는 돼지다. 돼지. 돼지. 잘 먹고 지지할 게 워낙 많은데 그래도 그제 순서대로 자, 뭐 제가 얘기한 게 그런 거 이제 저기 뭐 18쪽에 보면 자, 밤 12시에요. 12시 쉬고 형상으로는 밤. 자,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게 막 노트하겠는데 쭉쭉 나가니까 이제 끝나기도 전에 나간다고 그런 거죠. 노트하다가 못 따라온 거죠. 자, 19쪽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 밤이 있잖아요. 밤. 자궁을 뜻한다고 또 나와 있잖아요. 눈치를 본다, 민첩하다, 기회포착이다, 야행성이다, 어둡다, 어두운 것을 활동한다. 꾀가 많고 여의치않은 부모님. 지금 이게 자가 쥐를 뜻하지만 박쥐를 뜻하기도 해요. 경자년이잖아요, 올해. 이게 양금이잖아요. 양금이지만 바위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바위에 있는 쥐가 뭐예요? 박쥐라 박쥐.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요. 명리학자 중에서는 올해가 박쥐의 해야 박쥐로 인해서 문제 발생된 거예요. 코로나가. 그래서 이 올해 이게 쉽게 안 끝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올해가 쥐의 해야 희한하게 또 그래요. 오비락인지 모르지만 쥐의 해에 박쥐로 인한 뭐 박쥐인지 뭐 아닌지 모르지만 박쥐로 인한 코로나가 득세했다. 자, 축은 일꾼, 평생 짐을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소. 이는 호랑이. 역마살은 좀 이따 할게요. 역마살이 있고 고독하다, 파괴적인 기운이 있다. 묘행이라는데 만물이 땅으로 솟아는 묘는 이제 어차피 새싹이니까 뭐 만물이 땅으로 솟아오르는 기운일 수도 있다. 실은 용. 또 변화무쌍하다. 남성적이다. 승배에 강한다. 특성 산은 병화, 불이 강하니까
양기가 충만하다. 자체적으로 금을 녹일 수 있는 힘이 있다. 뱀은 유혹의 동물이므로 사람을 잘 유혹한다. 달콤해 보인다. 이해성이 부족하고 직선적인 변화되는 변동이다. 혓바닥을 날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 초지일관 하지 못하고 중대에서 휘어지기 쉽다. 오는 말이다. 양의 기운이다. 미는 양이다. 여기 뭐 쭉 읽어보시면 되고. 신은 원숭이다. 쥐의 놀이터 뭐 지나가셔도 되고. 유는 닭이다. 술주자가 될 수도 있다. 술은 개다. 자, 술은 개인데 그거 좀 보셔야 돼요. 하얗고 개, 산속의 무덤,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것. 코를 킁킁거린다. 냄새를 잘 맡는다. 책임성이 있다. 생선을 좋아한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진사, 이게 지금 5에서 7시잖아요. 진이 7시니까 해가 뜬단 말이죠, 여기서. 이게 시간이 맞나? 밀렸다. 1시에서 3시. 3시에서, 맞죠? 5시, 7시. 여기서 해가 뜨는 거예요. 진사. 하늘을 여는 거예요. 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술에는 술시 7시부터 술 먹는 시간, 저녁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똑같아요. 술시에 술 먹는 시간이요. 이게 밤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문성이라고 그래요. 천문성.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술해. 자, 진사는, 자, 그런데 진사는 이게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철라 지망이라고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땅의 문이 열면서 진사가 있으면 땅에 갇혀. 땅속에 궁정에 또는 하늘의 문이 열면서 하늘에서 그물이 내려서 하는 게 철라 지망살이라고 하는데 뭐 하여튼 땅과 하늘에서 갇히는 건데 나중에 이제 살할 때 하는데 어쨌든 진사는 땅의 문이 열리고 수레가 천문성인데 이 천문성이 뭘 뜻하냐? 수레가 사주에 있으면 천문을 즉 다시 말하면 하늘의 기운 역학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술이나 해가 있으면 그런 이제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천문을 잘 읽는다. 뭐 역술인들 아까 신기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약간 선험적인 거 있잖아. 특고 아 이런 거 아니야 좀 이런 거예요. 또는 꿈 예지몽을 꾼다 할지 뭐 어떤 감이 좋다. 응? 감이 좋은 걸. 그렇죠. 감 그렇지 그런 어떤 하늘의 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수레가 천문성이라고 그래요. 천문성. 술시다. 술시. 술하고 해가 하나씩 있나 보세요 한번. 없어요 여기는. 몰라 여기 자기 살도 몰라 지금. 해가 있네요. 하여튼 그렇다. 천문성이 있다. 그래서 수해가 중요해요. 수해가 좀 이런 것들 글자에 있어서 해는 돼지다. 잠시 쉬기 전에 기왕 여기 써놨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11시에서 1시, 1시에서 3시, 3시에서 5시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확한 태양의 시간이에요. 응? 그래서 자 하루가 제가 아까 그랬죠. 1년의 시작은 여기 인이라고 그랬죠. 입춘이라고 그랬죠. 하루의 시작은 11시에요. 그래서 11시. 전날. 그런데 우리 이게 만수력 보면 11시 반으로 나온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동경시를 쓰잖아요. 우리는 일본시를 쓰고 있어요. 일본의 동경시. 그게 친일이라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서 다 그렇게 우리나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북한은 이제 평양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동경시를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와. 아직 11시도 아닌데 11시요. 해가 아직도 안 왔는데 해가 뜨기도 전에 해가 뜬 것처럼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분 뒤에 11시야 진짜. 그러니까 우리 시간의 11시는 아직 10시 반이야. 11시 반이 돼야 11시야.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지금 쓰는 거는 이게 이제 11시 반부터 1시 반. 1시 반부터 3시 반.
그래서 사주를 볼 때 3시 10분이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일로 들어가는 거야. 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3시 반에서 5시 반, 5시 1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 밀린 거예요. 근데 요즘 뭐 이거 듣는 알아서 얘가 해주니까. 근데 이거 이제 만세를 갖고 찾을 때는 이거 알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찾으면 안 된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만세를 칼 때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옛날에 뭐 썸머타임 있었어, 썸머타임. 그러니까 그때 태어난 거 또 그 썸머타임 적용해줘야 돼요. 요즘 또 앱으로 다 한다. 이제 공부하기 편한 거예요. 옛날에는 썸머타임이 있어 없어 뒤에 찾아보고 가면서 봐 이게 82년, 87년에는 올림픽 때 썸머타임이 있었는데 막 찾아보고 이래야 돼요. 썸머타임 다 책에 있어요. 이거 뒤에 다 있어. 나중에 만세를 보여주겠지만. 이제 복잡. 요즘 앱에.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쭉 하다 보고 처음에 앱들이 나올 때 또 썸머타임이 적용 안 된 앱들이 있었어. 아, 그 빼고 이제 다 요즘은 저 엉터리다 이러니까 다 썸머타임도 넣어가지고 딱딱딱 하죠. 그런데 또, 그럼 이제 5시 반이잖아요. 5시 30분에 태어났어. 그러면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이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도가 있잖아요. 내가 개토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5시 반인데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냐가 중요해. 위치요? 그렇죠. 여기하고 여기가 한 10분 차이 나요. 그러면 여기서 태어났다? 그러면 아직 5시 반이면 얘는 5시 예를 들면 31분인 거야 이미. 얘는 아니 여기서 태어났다면 5시 반이 안 된 거야. 마이너스 한 5를 해줘야 되고 플러스 5를 해줘야 되고. 이제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인천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아직 안 된 거야. 시간은 5시 반인데 실제 태양은 아직 안 와서 5시 25분이야. 그럼 얘를 적용해 줘야 되는 이 앞에 걸 얘를. 왜냐하면 시간에 따라서 사주가 달라지니까. 아니, 4시 반은 신경 쓸 것도 없는데 이거 결절점 1시 반, 3시 반, 5시 반 막 이럴 때는 헷갈리면 이게 지금 갖고 물론 2개를 다 봐야 돼요 앞뒤로. 시간도 정확히도 않고 시계 옛날에는 요즘 시계에 맞다는 보장이 없어. 몇 시에 했는데 저게 5분 늦거나 빠를 수도 있지 뭐. 그죠? 거기에 있는 놈들은 둘 다 봐줘야 돼. 그래서 어떤 문진을 해야 돼 문답을. 아 진짜 피곤해요. 딱 아 저 어디서 몇 시에 7시 반이야. 짜증나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얘기하는 게 이거 이제 이거 여기 써놓은